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어느덧 10월도 중순에 거의 다다랐네요. 내일이면 또 10월 14일, 15일 또 10월도 절반가량 지나가고 있는데 그간 증시 자체는 8구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당 부분 상승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왜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깊게 한번,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Why? 왜? 도대체 왜 다를까? 라는 부분인데, 일단 아주 간단한 부분이죠. 미국은 대선이라는 게 남아있고, 이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또 트럼프는 지속적인 증시 부양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방을 일정 부분 지켜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반대로 그럼 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는가?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선을 치르는 것도 아니에요. 대선 치르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에 유동성이 미국만큼 지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즉 그간 시장이 6개월 동안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몰렸던 덕분에 엄청난 자금이 증시를 떠받들어 줬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증시를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지금의 시장은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그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더 이상 거래량이 활발하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자금들은 다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제약바이오 고점에 물려있는 자금이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자금이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죠. 또한 최근 올해죠. 올해 뭐 역대급 공모 청약을 하면서 대형 IPO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때마다 증시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한 자금이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요건 회피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가려는 자금들이 상당 부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등을 할 때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비중을 줄여서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죠. 전업 투자자든 일반 직장인 투자자든, 그리고 가끔 매매를 하는 중장기 투자자든 때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전에 2차 전지는 무조건 간다, 제약바이오, 백신 종목, 진단키트 하면은 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2차 전지, LG화학, 테슬라 배터리 이슈 이후에 박살이 나면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점에서 두드려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넷마블, NC소프트 다 박살나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그 다음에 바통을 받고 시장을 끌고 갔는데, 이 또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9월달에 수급은 거의 전무했다라고 보는 거죠. 요 며칠 시장을 보면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잠시죠. 엊그저께 해서 포스코가 올라가고, 코로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화 이슈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왔지만, 결코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즉 경기 민감주의 반등은 단순히 시장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는 꼼꼼히 체크를 하고 10월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달 시장이 박살날 때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10월 중순부터는 굉장히 또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시장의 하락을 기다리면서, 사실 9월달에도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놓친 부분이 많죠. 그 하락할 때 종목의 수를 더 줄였어야 되고 더 공격적으로 손절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올라가면서 복구를 해 나가고 물려있는 거 청산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현금 확보를 하는 건데, 지금 다시 그러한 박스권 흐름 그리고 11월 달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고 여러분은 시장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사실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결국 그 시장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상승은 뭐 여러가지 실적적인 부분도 있고 대외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요인들이 시장의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불러 모아 시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시세를 만들어줄 유동성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면 주식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유동성 증시 속에서 만들어진 17조 원의 이 신용 잔고 또한 굉장히 위태위태해집니다. 현재는 몰라요. 그렇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는 이 자금들이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월 중순이 코앞이죠. 비중 줄이십시오.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고 저점 붕괴가 되면 반등을 하는 거 확인하고 이때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10월달을 준비해야 됩니다. 10월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도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어제도 시장을 보면서 답답하다 라는 생각 가지면서 매매를 했었고, 오늘 또한 답답하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시장입니다. 자, 시황 전에 약간 좀 서두가 길었네요. 자,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맞다. 제가 지금 아직 그 10월 모집 기간이 아닌데 입금을 주신 분이 오늘 한 두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이 지금 글을 남기지 않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카페에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누가 누군지는 몰라서 일단은 이것만 좀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자, 전일 해외 증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일단 애플이 내일 아침에 공개될 아이폰 신형 5G 모델 공개를 앞두고 6.5%의 급등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 증시를 급등으로 일단은 끌어올렸고, 아마존 또한 거의 이번 하락의 대부분을 소화시키면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도 쇼핑데이 시즌이 멀지 않아서 그러한 모멘텀으로 좀 추가적인 급등을 보인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나스닥의 신고가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모습이 확연하게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의 대선에 관한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대주주 양도세의 과세 부분에서 오는 리스크가 더 크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전체의 주도주 부재, 주도주가 없는 장세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9월달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피의 경우는 선물이 장중에 3천원까지 매도하다가 다시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끌어올렸었는데,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단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그 외 2차전지, 현대차, 바이오, 게임 섹터, 즉 기존 시장을 지탱했던 BBIG 섹터가 고점 찍고 하락하는 가운데 대안이 별로 없는 잡테마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친환경 섹터는 굉장히 시장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친환경 섹터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수소 섹터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아마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는 이런 섹터도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시장 조정을 한번 대비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간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 없는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일에 이어 자율주행 섹터가 추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남성이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오늘 추가 강세를 보이고, 장중에 이제 테슬라에서 20일날 베타 버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20일 전에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한 게 맞고요. 진단키트는 FDA 승인을 받은 실적이 없는, 실적이 없고 차트만 좋은 세력주만 급등을 하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안 올라갑니다. 이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승인이 예상되는 차트가 괜찮은 종목 안에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어제부터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장 후반에 중국 선전에 베타 버전을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한 번 더 상승시켰으나,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환경 섹터는 돌아가면서 수급이 나오는데, 수소 관련해서 일단 내일 현대차 수소 트럭에 대한 로드맵 발표가 있고, 하루 더 지나면은 이제 정부에서 수소 발표가 있는데 내일부터 매도를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정치 테마는 나름의 개별 테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 IT 섹터인데요. 그나마 저는 IT 섹터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봅니다. IT 섹터에서는 대안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IT 섹터를 저는 집중해서 좀 담아서 10월장, 11월장을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RF셈이 인공지능 반도체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가고, 네온테크 드론 관련해서 상, 대창솔루션 중국 1위 풍력기업 납품 이슈로 상한가, SDN 태양광으로 상한가, 전부 다 잡테마죠. 전부 다 잡테마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시장을 따로 리드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일단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왜 계속 지금부터는 조심을 하고 있냐. 다이버전스의 출현은 항상 위기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러한 지표들은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걸 시장은 반등하는데, 분명히 반등하는데 모든 지표는 하락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수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고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능가할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능가할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상승은 페이크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바닥을 찍었을 때도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 또 한 번 바닥에서도 하락 상승 다이버전스가 터지는 거죠. 이렇게 지수가 빠지지만 이 보조지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구간이 분명 하락 구간에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는 또 바닥을 잡아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는 주가의 위치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를 먼저 좀 보죠. SK하이닉스를 먼저 좀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수급이 많았어요. 어제도 한 2천억대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거의 2천억 가까운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물려 있던 종목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때는 잘 들어가서 차익 실현도 하고 있었지만 이때 물려버렸어요. 이때 물려가지고 이때 물려서 이 3개월 가까이 끌고 오다가 오늘은 이제 1차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의 원인은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도체 동맹 강화를 한다라는 이슈가 수면 밖으로 오늘 처음 나오면서 빚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과 역행하는 종목이라 일단 단기적으로는 9만 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얼마나 할 것인지 보면서 나머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상당히 수급이 좋았습니다. 시장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고, 반대로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죠. 즉 이런 시장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을 주도하는 게 IT 섹터,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를 방어하고 나머지 종목이 좀 힘든 구간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진단키트, 엔디포스 추가 상승이 나오고, 엔디포스도 FDA 그 승인 이슈에 독감, 그 다음에 코로나 동시 진단 키트 이슈죠. 엔디포스,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 시간에 살짝 상승은 말았는데, 엔디포스 다음에 갈만한 게 바디텍 매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텍 매드는 오늘 장중에 매매를 좀 하고 종가의 물량을 조금 담아서 일단은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시젠도 며칠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결국 시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상한가 매매를 할 때 이 돌파 구간에서 지지죠. 근데 이것도 이 구간이 깨지고 추가로 더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차트를 박살 내버리고 깨진다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만 해서 대응을 하고, 목표는 신고가로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오늘은 현대차는 그닥 올라가지 못했는데, 수소 섹터에서 현대제철이 수소 관련 이슈로 추가 상승 좀 보였고요. 일단은 내일도 현대제철이 추가로 더 올라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제일 좋았던 게 현대제철 같이 올라갔고, 현대제철,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제외한 현대그룹주가 오후장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부 다 수소 관련된 이슈고, 내일장에 나올 현대차의 수소 그 로드맵 관련해서 추가 상승을 좀 해준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 이제 공략을 했던 게 대우부품, 얘는 신고가를 못 넘어서 좀 빠졌고, EM코리아는 지금 종목을 사서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전일 이 구간에서 샀던 거 물량을 일단은 들고, 나머지는 7,300원이라든지 7,500원 구간까지 끌고 가볼 생각이고요. JNK 히터도 내일 조금 더 위까지 보고 한 9,700원까지 흐름.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얘가 이제 조금 못 가는데 효성중공업도 충분히 신고가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LB세미콘을 하나 보죠. KC라는 종목이 있어요. KC라는 종목이 얘도 반도체, 의료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일단은 신고가를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LB세미콘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추세가 좋아요. 빠지기를 기다리는데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면
빠졌을 때 여전히 하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불안불안해서 뭐 종목들을 섣불리 남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다가 시장이 조종기에 여전히 봐야 될 거는 친환경 섹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섹터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이 아주 좋은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요. 일단 SK바이오 MSCI 편입 이슈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5,800억 규모의 뇌전증 신약 기술 수출을 이뤘다라는 이슈가 장 마감하면서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슈적으로는 괜찮습니다. 580억의 계약금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데, 일단 내일장의 갭을 뭐 많이 들면은 18%에서 20% 정도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점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매물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면 17만 7천원 정도의 흐름까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네. 자, 어제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손실을 보고 나서 속상하다, 화가 나서 복구를 하려고 더 많은 자금으로 막 물을 타고 더 많은 자금으로 단타를 하게 된다면 계좌가 이런 구간에서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시장을 보면서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의 시장을 대응해야 되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보시면 앞으로 뭐 일주일 뒤라든지 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분명 좋은 구간에서 훨씬 좋은 종목을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 잘 견딘다면 그런 구간에서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